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 몸이 새처럼 가뿐하기는커녕 밤새 누가 몽둥이로 때리기라도 한 것처럼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직부동하며 천근만근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어젯밤에 분명히 일찍 누워서 8시간, 9시간을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피로가 가시질 않고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귀찮을 정도로 몸이 축축 처지는 느낌. 어깨 위에는 마치 무거운 곰 3마리가 득하니 올라앉은 것처럼 뻣뻣하고 뻐근하며 눈은 시리고 뻑뻑해서 하루 종일 눈물과 하품만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절에는 동네 잔치가 있거나 명절이라 밤새워 전을 부치고 일가 친척 뒷바라지를 하느라 서너 시간밖에 못 자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하룻밤 지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툭툭 틀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네 마트에 한번 다녀오거나 집안 청소기 한 번만 돌려도 숨이 차고 며칠을 알아놓을 정도로 기운이 쏙 빠져버리니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진짜 기력이 다 쇠했나 보다.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는데 내 몸뚱어리라고 오죽하겠나 하시며 덜컥 서글프고 야속한 마음부터 드실 겁니다. 그러다 문득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면 나오는 유명한 배우들의 영양제 광고를 보시고는 마음이 흔들리십니다. 저 비싸다는 우르사나 밀크시슬 같은 간 영양제를 사 먹으면 나도 저렇게 활기차질까? 동네 한의원에 가서 녹용 듬뿍 들어간 십전대 보탕.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어야 이 지독한 피로가 좀 풀리려나 하며 얇아진 지갑을 열까 말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썼다 지웠다 고민을 하게 되시지요. 하지만 막상 큰맘 먹고 수십만 원을 들여 영양제와 보약을 사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움큼씩 드셔보아도 화장실에 가면 소변 색깔만 샛노래질 뿐 정작 내 몸을 짓누르는 이 지독한 피로는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하셨을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약이 왜 나한테는 안 듣나? 내 몸이 아예 썩어 문드러진 것인가 하며 자책하기도 하셨지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네 보건소나 대학 병원에 가서 정기 건강검진 피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아들면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고개를 갸우뚱하시고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르신 술도 전혀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간 수치가 왜 이렇게 높게 나왔지요? 초음파를 보니 간에 하얗게 기름이 낀 비알코올성 지방간 소견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평생 술 한 잔, 담배 한 개비는 입에 대본 적도 없고 그저 가족들 위해 밥 굶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간 수치가 높고 지방간이라니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이러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강경 하나 무서운 간암 같은 불치병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가슴이 쿵하고 철렁 내려앉고 불안한 마음의 입맛도 잃고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중에 참으로 셀 수 없이 많으십니다. 어르신들 술 한 방울 안 마시는데도 간이 퉁퉁 붓고 간 수치가 위험하게 올라가며 아무리 자도 피곤한 진짜 억울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르신들이 살기 위해 매일 식탁 위에서 정수기 앞에서 습관처럼 드시는 그 수많은 약들과 아주 깊고 무서운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1살, 2살 들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둘 늘어난 고혈압약, 당뇨약, 무릎 쑤실 때 먹는 관절염 진통제, 고지혈증약, 거기다 밤에 도무지 잠이 안 온다고 반 알씩
쪼개어 드시는 수면제와 홈쇼핑에서 산 각종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식품들까지. 이 수많은 알약과 성분들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들어가 녹은 뒤 결국 우리 몸의 거대한 화학 공장이자 든든한 쓰레기 처리장인 간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간은 우리가 입으로 삼킨 모든 음식의 영양분을 가공하고 그 독한 약물들의 화학적인 독성을 해독하고 안전하게 분해하느라 24시간 단 1분 1초도 쉬지 못하고 헉헉대며 고된 잔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고 싱싱했을 때는 간의 기능이 100% 살아있어서 그 엄청난 일들을 거뜬히 콧노래 부르며 해냈지만 세월의 풍파를 맞고 낡고 지쳐버린 어르신들의 간은 이제 그 독한 약 기운과 몸소 노폐물을 제때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그만 과부하가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찌꺼기들이 간세포 사이사이에 기름때처럼 끼어 지방간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참으로 야속하게도 간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지요. 위장은 조금만 상해도 속이 쓰리고 꼬이듯 아프지만 간은 절반이 썩어 문드러지고 망가져도 아프다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묵묵히 일만 합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일하던 간이 퉁퉁 붓고 염증이 생겨 도저히 혼자 힘으로 버틸 수 없는 마지막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 몸의 주인에게 보내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살려달라는 SOS 구조 신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곰 3마리가 짓누르는 듯한 아무리 누워 자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 끔찍하고 지독한 만성 피로인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주인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은 독을 풀 힘이 없습니다. 라는 간의 처절하고 슬픈 절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십 년간 독소에 찌들고 헉헉대며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 가여운 간을 도대체 어떻게 달래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어야 할까요? 간이 피곤하다고 해서 또 다른 비싼 간 영양제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즙을 달여 드시는 것은 며칠 밤을 새워 지쳐 쓰러진 불쌍한 소에게 억지로 채찍질을 하며 각성제를 먹이고 다시 밭을 갈라고 일을 시키는 것과 똑같이 무모하고 잔인한 짓입니다. 이럴 때는 간에게 무엇을 자꾸 더 먹일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간이 스스로 숨을 쉬고 묵은 때를 벗겨낼 수 있는 꿀맛 같은 진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온전히 선물해 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지갑을 열어 비싼 약이나 보약을 단 한 첩도 사지 않고도 매일 밤 우리가 눕는 따뜻한 잠자리에서 주무시는 방향 딱 하나만 쓱 바꾸어서 간의 끈적한 독소를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싹 빼내고 늘 뛰던 간 수치를 정상으로 뚝 떨어뜨려 줄 아주 신비롭고 기적 같은 인체의 놀라운 비밀 하나를 속 시원하게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면 평생 어르신들을 짓눌러 왔던 그 끔찍한 피로의 사슬을 끊어내고 100만 불짜리 황금 같은 휴식법을 얻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내 몸속에 있는 수많은 장기 중에서 가장 크고 묵직한 장기인 간이 도대체 내 몸의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쿵쾅거리는 심장은 우리의 왼쪽 가슴에서 뛰고 있고 소화를 담당하는 위장은 명치 정중앙 쪽에 자리 잡고 있지요. 그렇다면 해독을 담당하는 그 큰 간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 몸의 오른쪽입니다. 간은 오른쪽 갈비뼈가 끝나는 바로 그 아래쪽 빈 공간에 아주 크고 묵직하게 럭비공만 한 크기로 꽉 차게 치우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오른쪽 상단은 온전히 간의 안방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 위치에 우리의 만성 피로를 씻은 듯이 날려버릴 엄청난 뇌과학과 해부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똑바로 누워 자거나 심장이 있는 왼쪽으로 뒤척여 눕지 않고 간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오른쪽을 방바닥을 향해 아래로 두고 눕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즉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의 마법이 내 몸속에서 시작됩니다. 무거운 액체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쏠리는 아주 당연한 물리학과 중력의 법칙에 따라 우리 몸속을 흐르는 따뜻한 피가 자연스럽게 간이 위치한 오른쪽 아래로 콸콸콸 아주 풍부하고 넘치게 몰려들어 가게 됩니다. 평소 낮에 서서 활동하거나 밤에 똑바로 누워 잠을 잘 때보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간으로 흘러 들어가는 혈류량이 무려 30% 이상이나 훅 늘어난다는 아주 놀랍고도 명확한 의학적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간에 피가 평소보다 30%나 더 많이 몰려가면 도대체 우리 몸에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우리 몸을 도는 피 속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신선한 산소와 우리가 먹은 귀한 영양분이 한가득 실려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온갖 독한 약물과 스트레스 찌꺼기, 피로 물질을 억지로 해독하느라 지치고 쪼그라들고 숨이 차오르던 간세포에 갑자기 맑고 신선한 피가 거대한 강물처럼 콸콸 밀려 들어오니 간이 얼마나 신이 나고 춤을 추겠습니까?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장대비가 쏟아지듯 맑은 피가 쑥쑥 들어와 간세포에 생명줄 같은 산소를 듬뿍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늙고 병든 헌 세포는 재빨리 싱싱한 새 세포로 재생되고 동시에 간 속에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 쌓여 있던 나쁜 독소와 약물 찌꺼기,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던 지독한 피로 물질들을 마치 물청소할 때 강한 수압으로 빗자루질을 하듯 시원하게 밖으로 싹 씻어내버리는 엄청난 해독 작용이 우리가 잠든 밤새도록 폭발적으로 쉬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밤 내가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는 그 시간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속에서 완벽하고 철저한 수백만 원짜리 천년간 대청소가 공짜로 이루어지는 셈이지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그저 눕는 방향 하나 우측으로 쓱 바꿨을 뿐인데 우리 몸의 놀라운 회복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한다니 인체의 신비와 치유력이 참으로 오묘하고 위대하여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훌륭하고 놀랍고 돈 한 푼 안 드는 오른쪽 수면법을 매일 밤 어떻게 실천해야 허리나 무릎, 관절에 아무런 무리와 통증 없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간의 묵은 때를 씻어낼 수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제가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당장 오늘 밤부터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간을 살리고 피로를 날리는 오른쪽 수면 공식 3가지를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2부를 듣고 2부 자리에 누우실 때 꼭 제 목소리를 귓가에 떠올리며 하나씩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공식은 수면의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오른쪽 어깨와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눕기입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천장을 보고 똑바로 대자로 누운 이른바 시체 자세가 척추에 가장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먹는 약 때문에 간 기능이 뚝 떨어져 피로를 달고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똑바로 눕는 것보다 옆으로 눕는 것이 생명을 연장하는 데 훨씬 더 이롭고 훌륭한 자세입니다.
오늘 잠자리에 드실 때 의식적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스르르 굴려서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옆구리 그리고 오른쪽 골반이 따뜻한 방바닥 요나 푹신한 침대 매트리스에 포근하게 닿도록 누워 보십시오. 반대쪽인 왼쪽 어깨와 왼쪽 팔은 자연스럽게 천장을 바라보게 되는 자세입니다. 이때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내 몸에서 가장 무겁고 묵묵히 일해온 소중한 화학 공장인 간이 따뜻한 방바닥의 온기를 피부 너머로 느끼며 중력을 받아 아래쪽으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내려앉는 것을 머릿속으로 조용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가 칭얼대는 아기를 따뜻한 가슴품에 안아 다독이며 재우듯이 평생 고생한 내 간이 바닥에 의지하고 기대어 아주 깊고 평온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자리를 예쁘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눕는 이 작은 자세의 변화 하나만으로도 어르신들이 굳어있던 간은 밤새도록 심장에서 내려오는 신선한 피를 마른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며 그동안 꽉 막혔던 숨통을 탁 트고 아주 맹렬하고 시원하게 해독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식은 첫 번째 공식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두 다리 사이에 푹신한 베개 쏙 끼우기입니다. 어르신들, 제가 간에 좋다고 무작정 오른쪽으로 누워 주무시라고 말씀드리면 10중 8구 얼굴을 찌푸리며 이런 현실적인 걱정과 하소연을 하십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나는 나이 들어서 허리 협착증도 심하고 골반도 틀어져 삐걱거리는데 옆으로 돌아서 자면 척추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어깨가 짓눌려서 도저히 단 10분도 못 잔다라고 말입니다. 네, 어르신들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옆으로 눕게 되면 허공에 떠있는 위쪽에 있는 다리, 즉 왼쪽 다리가 무거운 중력을 받아 아래로 바닥을 향해 툭 하고 떨어지면서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와 고관절이 마치 빨래 짜듯이 꽈배기처럼 비틀리게 됩니다. 이 비틀림 때문에 허리 근육과 척추 신경이 당겨져서 끔찍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그냥 덜렁 옆으로 누우시면 허리에 독이 되니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이때 어르신들의 약해진 허리와 고관절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줄 든든한 구세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방에 굴러다니는 흔한 베개나 쿠션입니다. 오른쪽으로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두 다리를 군인처럼 뻣뻣하게 일자로 쫙 펴지 마십시오. 아기가 따뜻한 엄마 뱃속에 웅크리고 있을 때처럼 양쪽 무릎을 가슴 쪽을 향해 살짝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구부려 주십시오. 그리고 허공 위로 올라와 있는 왼쪽 다리와 바닥에 닿아 있는 오른쪽 다리, 그 두 무릎 사이의 빈 공간에 솜이 빵빵하게 들어있거나 푹신푹신한 베개, 둥근 쿠션, 혹은 여름에 안고 자는 길다란 바디 필로우나 죽부인 같은 것을 하나 쏙 하고 단단히 끼워 넣어 보십시오. 이렇게 두 다리 사이에 푹신하고 도톰한 쿠션이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되면 바닥으로 속절없이 툭 떨어지려던 왼쪽 다리가 베개 위에 아주 편안하게 받쳐지면서 꽈배기처럼 꼬이고 비틀렸던 허리와 골반이 아주 곧고 바르게 일자로 정렬이 됩니다. 놀랍게도 허리뼈와 근육에 가해지던 짓누르는 압박이 사르르 마법처럼 풀리면서 천장 보고 대자로 누웠을 때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편안한 마치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듯한 아주 완벽한 무중력 상태의 편안함을 즉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평소 허리 통증과 엉치뼈 통증 때문에 옆으로 도저히 못 주무셨던 분들도 다리 사이에 끼우는 이 베개 하나면간 청소는 완벽하게 해내면서 동시에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는 달콤한 숙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베개를 꼭 껴안고 주무시면 심리적인 안정감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은 이것을 도대체 언제 지켜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알려주는 해독의 황금 시간 무조건 사수하기입니다. 어르신들 방향을 맞췄다고 해서 무작정 낮이건 밤이건 하루 종일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다고 해서 간이 24시간 내내 쌩쌩하게 해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수많은 장기들은 마치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 통의 바퀴처럼 각자 하루 24시간 중 가장 왕성하고 폭발적으로 일하는 자신만의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수천 년 역사의 한의학과 첨단 과학의 서양의학이 한치의 이견 없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공통된 사실이 있습니다. 간이 가장 맹렬하고 활발하게 마치 엔진이 터질 듯이 돌아가며 몸속의 쓰레기를 치우고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최고의 골든타임, 즉 해독의 황금 시간대는 바로 우리가 잠든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입니다. 이 귀중하고 짧은 4시간 동안 우리 몸 전체가 꼼짝하지 않고 깊은 수면 상태에 푹 빠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팔다리로 위장으로 뇌로 갈 모든 신선한 피가 오로지 온전히 간으로만 집중적으로 몰려가서 밤새도록 완벽하고 철저한 몸속 대청소를 깨끗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이 꿀 같은 황금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늦은 밤 11시, 12시가 넘도록 텔레비전, 일일 연속극 재방송을 보시거나 침대에 누워서도 스마트폰 불빛을 얼굴에 비추며 유튜브 영상을 보며 낄낄대고 계시면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비극이 벌어질까요? 내가 눈을 뜨고 뇌를 굴리며 화면을 보고 있으니 내 심장에서 나온 피가 간으로 가지 못하고 모조리 머리에 뇌와 두 눈알로 다 쏠려버리게 됩니다. 정작 밤새 땀 흘려 해독을 해야 할 간으로 가야 할 귀한 피가 턱없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청소부가 밤에 출근해서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싹 치워야 할 시간에 주인이 청소 도구와 물을 다 뺏어버리고 손발을 묶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결국 청소하지 못한 독소는 그날 밤간에 고스란히 쌓이게 되고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운 끔찍한 피로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병원 피 검사에서 간 수치를 떨어뜨리고 싶으시고 지긋지긋한 피로의 늪에서 탈출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밤 11시가 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속극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무조건 텔레비전 전원을 끄셔야 합니다. 불빛을 차단하고 양치질을 하신 뒤 이부자리에 누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정성껏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으로 다정하게 돌아 누워 다리 사이에 폭신한 베개를 끼우고 편안하게 두 눈을 감으십시오. 이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의 황금 시간에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기만 하셔도 어르신들의 든든한 간은 아주 신명나게 춤을 추며 몸속의 묵은 때와 독한 약 기운을 싹 벗겨내고 다음날 아침 날아갈 듯 가볍고 상쾌한 몸을 어르신들께 감사의 선물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 평생을 모진 비바람과 가난으로부터 가족들을 지붕처럼 지켜내느라 남몰래 가슴치며 속 썩는 일도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행여나 감기라도 걸려 아프면 내 몸 뼈마디 아픈 것보다 10배, 20배 더 가슴을 졸이며 애간장을 다 태우며 헌신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가족만 바라보며 내 몸을 갈아 넣는 사이 정작 내 귀한 몸은 제대로 돌보지도 아껴주지도 못했습니다.
어느새 식탁 위에는 하루에 몇 알씩 챙겨 먹어야 하는 알록달록한 한 움큼의 약봉지만 쌓여가고 그 독한 약 기운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내는 그 쓸쓸하고 낡고 지친 몸뚱어리가 되어버렸으니 그 세월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먹먹하게 메어오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서글퍼집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늙으면 다 진액이 빠져서 기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게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다. 이제 내 인생에 가벼운 몸은 없다라며 깊은 한숨을 땅이 꺼지라 내쉬고 서둘러 체념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가진 회복력과 치유의 힘은 어르신들이 지레짐작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눈물겨운 강인한 생명력을 깊은 곳에 품고 있습니다. 억지로 수십만 원짜리 비싼 보약이 나간 영양제를 사서 무리하게 내 위장과 간을 억지로 혹사시키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아주 조금만 아주 다정하게 내 몸이 외치는 소리 없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뜻하게 돌봐준다면 그저 눕는 방향을 살짝 오른쪽으로 바꾸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주는 그 사소하고 다정한 배려 하나만으로도 우리 몸은 스스로 찌든 독을 비워내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엄청난 생명의 기적을 매일 밤 아주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일으킵니다. 오늘 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실 때는 지긋지긋하게 어깨를 짓누르던 피로와 내일 자식들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 일랑 모두 닫힌 방문 밖에 툭툭 털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간곡히 알려드린 대로 포근하고 부드러운 베개를 두 다리 사이에 꼭 끼우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듯 오른쪽으로 스르르 아주 편안하게 누워 보십시오. 그 짧고 낯선 수면 방향의 작은 변화가 어르신들의 지치고 병들고 붓고 상처받은 간을 밤새도록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처럼 위로해 줄 것입니다. 저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가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그 건강한 날이 올 때까지 언제나 곁에서 늘 다정하고 든든하게 응원하겠습니다.